네, 안녕하세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AWS 서밋 그리고 야놀자 세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AWS 파트너 팀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과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은 야놀자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드리기 위한 세션이며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이후에 야놀자 CSO 김정윤님께서 발표를 이어나가실 예정이며 많은 경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야놀자와 AWS가 그동안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공유드리고 이 세션의 본격적인 내용인 야놀자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뒤에 김정윤 CSO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야놀자는 AWS의 소중한 고객이자 그리고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아마도 AWS 파트너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아마도 메가존이나 LG CNS와 같은 AWS 사용을 돕는 그런 컨설팅 회사 또는 SI 회사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AWS 파트너 프로그램 내부에는 총 5가지 유형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소프트웨어 파트너는 AWS 기반으로 솔루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포함이 되고 현재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SaaS 형태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AWS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입니다. 2021년 8월에 인도에 있는 동료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 중 이제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더 많이 확대를 시켜 나가고 싶고 그리고 그 기업의 모기업이 한국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본격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야놀자 클라우드였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두 가지의 질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야놀자가 B2B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AWS가 야놀자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어떻게 돕지? 라는 부분일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제 발표 이후에 김정윤 CSO님의 발표에서 아마 많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답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께서 출장이나 여행을 다니실 때 야놀자의 앱을 통해서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 과정들을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빈 방에 대한 정보를 야놀자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 방에 대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루어지게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놀자 클라우드는 이 모든 솔루션의 기능을 하나의 사스 서비스로 구성을 해서 고객들이 손쉽고 그리고 빠르게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숙박 예약 관리뿐만 아니라 광고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이런 다양한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토탈 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비즈니스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놀자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화면과 같은 웹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AWS와 야놀자는 파트너십을 굉장히 긴밀하게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AWS는 수백 개의 서비스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를 활용하는 여행 관련된 고객의 수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행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AWS가 모두 다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야놀자 클라우드와 함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야놀자 클라우드와 새로운 고객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야놀자와 AWS는 많은 부분에서 파트너십 부분에서 많은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 기술 검증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AWS 기반으로 운영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AWS 솔루션 아키텍처를 같이 점검하고 그리고 이 아키텍처를 개선을 해나감으로써 서로 안정된 그런 아키텍처를 가진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그 전문성을 인증하는 컴피턴시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앤 호스피탈리티라는 이 업계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하는 담당자들과 함께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파트너로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의 ISV Accelerate라는 프로그램을 취득했습니다. 많은 파트너분들께서 AWS와 협업을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AWS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AWS에는 수만 명의 세일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일즈 네트워크가 파트너의 솔루션을 판매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놀자의 솔루션을 AWS가 판매했을 때 같이 인센티브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AWS와 야놀자가 같이 협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경험한 파트너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함께 끈끈하게 같이 파트너십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야놀자와 AWS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현재 190여 개가 넘는 국가에 AWS를 기반으로 Saa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야놀자가 그동안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 뒤에 야놀자 김정윤 CSO님의 세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뒤 세션도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긴 시간 발표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야놀자의 CSO 김정윤입니다. 오늘 좀 논의드릴 주제는 야놀자의 글로벌 B2B 사업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AWS와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많은 부분 야놀자 하면은 숙박을 전문으로 하는 슈퍼앱 아니야? 또는 국내 OTA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야놀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년부터 글로벌에서 B2B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을 해왔고 작년에 기사 나갔지만 저희 작년에 큰 인수를 했죠. 고 글로벌 트리블이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되게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B2B 사업을 저희의 핵심 전략적 축으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될 내용들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하나씩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놀자의 전체적인 야놀자가 하고 있는 여행 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산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인더스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2028년까지 성장률이 한 1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도 되게 빠르게 이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어서 2019년 수준의 수요를 회복했고 이러한 것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OTA의 발전, 모바일 기기의 보급, 나아가서 AI나 머신러닝을 사용한 이런 많은 서비스들이 새로 나오면서 이런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은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많이들 예약하시는 것처럼 항공부터 시작해서 호텔, 교통, 마지막으로 이제 투어 앤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되게 많은 경우에 항공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상 온라인 페네트레이션이 많이 되었고 디지털라이즈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얘기해서 익스피리언스, 투어 앤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데요. 왜냐하면 여행을 준비할 때 있어서 많은 부분 가장 먼저 예약하는 것이 항공입니다. 반대로 사실상 여행의 가장 끝단에 있는 그 현지에서 어트랙션을 가거나 또는 맛집을 가거나 할 때는 그날 날씨나 본인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크게 수요가 온라인에 미리 예약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향후 한 5년을 놓고 보면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더욱더 빠른 온라인 페네트레이션 때문에 디지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놀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그리고 온라인화에 온라인화에 힘입어서 사실상 굉장히 빠른 성장을 달성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30% 정도의 성장률을 매번 보이고 있고 특히나 주목하실 점은 글로벌 B2B 사업의 비중입니다. 19년에는 거의 한 4%밖에 되지 않던 비중 자체가 매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3% 정도에 달하는 수준을 달성했는데요. 이 같은 성장에는 굉장히 저희가 그간 노력했던 많은 노력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성장했던 것들에 대한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글로벌 여행 사업을 어떻게 B2B로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야놀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OTA에 불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오라클 또는 많은 경쟁사들과 경쟁하는 곳,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굉장히 많죠. 나아가서 사실상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경, 문화적 배경, 그리고 사용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경쟁하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오가닉한 성장, 즉 기술 개발과 많은 시스템 고도화를 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노가닉 성장을 저희는 주요 드라이버로 잡았습니다. 다행히 나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맞는 의사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좀 성장 패스에 이룰 수 있었고, 짧은 기간, 어떻게 보면 한 4년 또 남짓한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장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야놀자의 B2B 사업에 대한 발전 그 히스토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중소형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론트 매니저, 그러니까 프론트 데스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IoT를 연결해서 방에서, 호텔 방에서 IoT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시장의 경험을 가지고 19년에는 이제 해외로 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19년에는 인도에 있는 이지라고 하는 업체를, 현재는 지금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불리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에 있는 2만여 개 고객사들, 2만여 개라고 했을 때는 누구냐라고 하면 중소형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텔 될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작은 호텔, 중소형 4급까지 호텔도 있는데요. 이런 곳을 고객으로 해서 많은 솔루션을 사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이제 미국 확장 또는 한국 내 더 고성, 높은 성급으로의 확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동시에 호텔에 대한 솔루션만 제공할 게 아니라 호텔을 가장 큰 페인 포인트를 보니까 결국 매출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매출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느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면 좋지만 그걸 직접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B2B 유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2B 유통은 쉽게 말하면 호텔에 있는 방을 연결해서 많은 판매 채널들, 즉 OTA나 또는 여행사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입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가 원래 한국에서는 야놀자가 2018년에 아고다랑 부킹닷컴들에게 이제 공급을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중소형 호텔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런 연결, 연동, API 연동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은 야놀자가 최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글로벌로 이제 확장을 시작을 했고, 작년에 이제 고 글로벌 트래블이라고 해서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인수하면서, 이 사업자가 전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되는 사업자거든요. 이걸 인수하면서 저희가 글로벌에서 인벤토리 유통을 더욱 넓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그러면은 그냥 가서 M&A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상 밸류체인 분석과 페인 포인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호텔에 대한 유통 채널입니다.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호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호텔이 한 200만 개가 넘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상 중간에 인터미디어리, 중간자의 홀셀러들에게 한 3,000개 넘는 홀셀러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 호텔 방들을 다시 리테일러들, 야놀자 같은 호텔이 될 수도 있고요.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나아가서 저기 있는 하나하나의 여행사들까지 포함해서 60만 개 이상의 유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 호텔 방들이 교환되고 또 판매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문제는 이게 프래그먼트 되어 있기도 하지만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구조, 가격 정책, 나아가서 그 거래 데이터에 대한 양식 구조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약한 방이 아닌데 다른 방으로 예약이 되어 있거나 내 예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오버부킹이 되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답은 간단했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해 주자. 호텔에게는 호텔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올리고 판매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자. 인터미디어리와 리테일러들에게는 연동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커넥티비티가 더욱 쉽게 일어나고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자. 나아가서 컨슈머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방과 본인이 원하는 숙소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호텔 단에서부터 처음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좀 드라마틱한 야놀자 글로벌 B2B 사업에서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거둔 성과를 잠깐 요약을 드리면요. 거래액 TTV라는 것은 토탈 트랜잭션 볼륨이라고 해서 거래액이라고 이제 많이 일컬어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거래액이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의 이제 직거래하고 있는 호텔 개수라고 할 수 있는 다이렉트 컨트랙트 개수가 70%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판매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몇 개 없던 아고다, 부킹닷컴 이런 것들만 몇 개 있던 곳에서 훨씬 확장되어서 사실상 90%, 99% 이상이 다 해외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야놀자의 세 가지 사업이 여기서 한 단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야놀자는 첫 번째 트랜잭션 솔루션, 쉽게 말해서 야놀자의 B2C 앱인 야놀자 앱, 그리고 인터파크 트리플 플랫폼, 나아가서 글로벌 B2B 호텔 유통 사업,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이런 트랜잭션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 쉽고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입니다. 호텔 등 여러 가지 그 프로퍼티 단위에서 봤을 때 이걸 운영을 어떤 식으로 자동화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고, 이걸 돕기 위한 많은 솔루션들을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양쪽 두 개 솔루션에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트랜잭션에서는 거래 데이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프로퍼티, 호텔의 운영 데이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서 AI, ML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많은 새로운 솔루션들, 예를 들면 자동화된 광고 타겟팅 솔루션 또는 더 개인화된 솔루션, 나아가서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툴을 이용해서 사실상 최적의 가격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많은 고객사들이 더욱더 저희 제품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야놀자가 어떻게 보면 AWS와 가장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야놀자가 인수를 했고요. 최초 인수했을 때는 이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전 세계 400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있고, 야놀자가 인수했을 당시에 지금 모디 총리의 정치적 고향이죠. 구자랏이라고 하는 스테이트에서 본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는 인도 시장 내에서 중소형 숙박시설에 대한 거의 마켓 쉐어가 거의 1, 2등 정도 수준에 달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단순히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까지도 굉장히 좋은 프레젠스를 갖고 있어서 저희랑 함께하고 있고, 현재는 한 2만 개 정도의 고객사를 갖고 있고, 라이센스로 나간 걸로 보면 한 5만 개 이상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등과 함께 다 서티파이드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사실 이런 솔루션 기업이 전 세계에 한 10개 정도 남짓한 순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의 그 제품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호텔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원인 스탑을 제공해 준다입니다. PMS라고 하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ER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텔에서 필요한 고객 관리, 예약 관리, 청소 관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대시보드로 보여주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채널 매니저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판매 채널을 다 연동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호텔이 맨 처음 문 열었을 때 자기 방을 팔고 싶은데 연동할 곳이 없잖아요. 채널 매니저 연동시키면 전 세계 한 300개 정도의 채널로서 한꺼번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부킹 엔진 같은 경우는 판매 채널을 자기 스스로 호텔 자체만으로서 둠으로써 사실 OTA 수를 절감시키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툴입니다. 여기 더해서 저희가 레베뉴 매니저를 굉장히 좀 주요하게 제품을 밀고 있는데요. AI, ML 기술을 활용해서 사실상 이 가격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호텔 자체의 어큐펀시, 얼마나 방이 차고 있는지, 호텔의 수요, 트렌드, 주변 인근의 경쟁사들의 가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저의 가격을 도출하고 이것을 자동으로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의 극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의 사실 지난 한 4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느꼈던 것은
지난 과거와 같은 온프라미스 방식의 솔루션과는 극명히 달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4, 5성급 호텔뿐만 아니라 미드 바디테일 그리고 롱테일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상 업데이트도 힘들고 또 여러 장소에서 또는 여러 디바이스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클라우드 솔루션이고 단적인 예로 보통 온프라미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설치비 자체가 거의 수만 불, 수십만 불에 이르는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들은 이거를 설치할 엄두를 못 냅니다. 하지만 지금 클라우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수백 불 정도면 다 가능한 수준이고요. 나아가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에어비앤비 또는 다양한 베케이션 렌탈 디바이스 프로퍼티까지도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을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하면서 굉장히 큰 베네핏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확장성과 또 효율성 향상을 누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EC2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클라우드 내에서 가상의 머신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PMS나 채널 매니저, 부킹 엔진 이런 것들을 되게 안심하고 널리 이제 그 시장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S3 같은 경우는 사실상 되게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따로 분리해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인 정보 또는 그 고객 정보, 예약 정보 또는 프로퍼티 정보 자체를 다 분리해 저장함으로써 특히 고객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는 사실 AWS가 미치지 않는 글로벌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투막에 갈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확장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어떤 협력 그리고 AWS와의 그 굳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발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도의 유명한 조스텔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100개 이상의 지점을 갖고 있고요. 1년에 방문자 수가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사실상 이 업종들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엑셀로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휴먼 에러, 비효율성을 갖고 있었고 나아가서 고객 서비스에 사실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고객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PMS, 채널 매니저, 부킹 엔진 이 통합 패키지였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 운영 효율성을 굉장히 달성할 수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호텔이 본연의 서비스, 즉 접객, 호스피탈리티가 원래 접객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접객을 잘하고 고객 서비스를 섬세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사실상 이 호텔에 대한 많은 고객들을 더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채널로의 판매 확장성 이런 것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베네핏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버사이드 호텔, 남아공에 있는 호텔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글로벌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160개 이상의 객실을 갖고 있는 호텔인데요. 연회 서비스도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오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프리카 자체가 좀 이런 숙련된 인력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회비용들, 예를 들면 호텔방을 내놨는데 한 100불에 내야 되는 거를 그냥 0 하나 빼고 10불에 올렸다가 계약이 돼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기회비용 손실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채널 매니저와 레베뉴 매니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채널에 뿌리면서 자동으로 가격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이어트 프라이싱을 쓰다 보니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팅하지 않아도 또는 그 사람들을 트레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도모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이런 저희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사실 AW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많은 사업 확장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야놀자의 글로벌 어떤 식으로 확장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짧게만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의 목표는 야놀자의 지금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지금보다 10배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여행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글로벌 트래블 테크 컴퍼니가 되는 것이 저희의 지금 현재 숄통 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 여행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행은 총 3단계예요. 첫 번째는 프리트립이라고 해서 여행 전에 준비하고 예약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단계죠. 중간에 이제 인트립, 여행 중간에 가서 실제 여행을 하고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은 포스트립, 여행 이후에 사실상 그 여행에 대한 후기를 남기거나 본인이 주변에 이제 사진을 공유하고 그 이후에 다른 여행을 준비한 단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이 프리트립 단계에 여행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이 좀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약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또는 그 전에 여행을 가고 싶게 하는 서비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계이고요. 하지만 이 3단계가 떨어져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다 통일되어 있는 거고, 하나의 유저가 있다고 치면 이 유저가 하나하나 3단계에 걸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사실 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겪은 거였고, 그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행의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저희는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주 정도의 거래 데이터를 저희가 작년에 총 그 데이터를 어큐뮬레이션 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거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걸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여행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이 여행 데이터가 많다는 게 단순히 거래 데이터가 많다는 게 아니라 여행의 질 데이터, 즉 어떤 사람이 어떤 호텔을 갔을 때 컨셔스 서비스에서 스파클링 워터가 어떤 걸 원했는지, 우버를 공항까지 갈 때 택시를 불렀는지 우버를 불렀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되어서 저희에게 다 모든 걸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는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기반으로 더 여행을 편리하고 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의 미래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가 가운데 있듯이 이 3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피딩이 되고, 또 다시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다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런 전략을 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트랜잭션 솔루션,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B2B 거래 사업을 통해 가지고는 거래 데이터가 쌓이면서 수많은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곳이 더 최근 트렌드가 또 수요가 많아지는지, 보통 이런 걸 거래할 때 얼마의 가격이 되는지, 거래 데이터라고 했을 때 단순히 스태틱 데이터, 호텔 정보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ARI라고 하는 다이내믹 데이터라고 해서 가격과 어웨이러빌리티, 그리고 그 인벤토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있고, 또 밑에 있는 것처럼 서브스크립션 솔루션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단위로서 하나의 호텔 운영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데이터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데이터 솔루션을 통해서 또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봐드리고, 이런 약간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런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제공함으로써 여행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더욱더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 방향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AWS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의에서도 AWS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제품을 단순히 만들고 아키텍처를 다시 개선시키고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팔고 나아가서 이런 오늘과 같은 자리와 같이 마케팅 또는 다양한 PR 이벤트들을 통해서 저희는 사실 AWS와 공동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나 AWS 마켓플레이스 또는 ISV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과 같이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시장 진출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많은 노력들에 기반해서 저희도 올해 또 커다란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